여덟, 아홉. 많은 헬스 매니아들은 벤치프레스를 뛰어난 상체 운동으로 추천하지만 벤치프레스는 인위적인 방식으로 상체를 고집시켜 아무리 짧게 실시한다고 해도 팔꿈치와 손목 관절의 염증과 회전근개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부상의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푸시업은 관절을 보호하고 기능적인 힘을 키웁니다. 힘을 기르면서 근육을 키우고 힘줄을 단련시키고 상체 근육이 몸의 중심부 및 하체와 균형을 이뤄 움직이도록 훈련시키는 운동은 세상에 푸시업이 거의 유일합니다. 벤치프레스가 3대 운동 중 하나로 손꼽히면서 안타깝게도 푸시업은 반복을 많이 하는 일종의 지구력 운동으로 치부되는데, 여러 푸시업 동작을 단계적으로 마스터하는 법을 알면 보디빌더 선수에 버금가는 수준의 상체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덩달아 어깨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다만 이러한 최고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정확한 동작과 정확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단계별 푸시업의 자세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시고 방법을 배우신다면 여러분은 방구석에서도 TV에 나오는 배우들처럼 멋지고 섹시한 가슴 근육을 키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째, 몸의 각도와 손의 위치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자신에게 편안한 운동 리듬을 찾습니다. 그리고 둘째, 푸시업을 하는 동안 엉덩이만 공중에 띄운 잘못된 자세가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허리가 너무 약해서 몸을 단단히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인데, 푸시업을 하는 동안 최대한 몸통, 엉덩이, 다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합니다. 영상을 보시죠.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해주고, 엉덩이가 너무 들리거나 또는 너무 처지지 않도록 유의해서 항상 자세를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두 다리는 무조건 끝까지 모아서 붙입니다. 다리를 벌리면 푸시업 하는 동안 상체를 고정시키는 힘이 줄어들어서 동작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리는 끝까지 모아서 붙여줍니다. 네 번째는 시작 자세에서 두 팔은 곧게 펴야 하지만 팔꿈치는 과도하게 펴지 않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팔꿈치는 살짝 굽힌 자세를 유지합니다. 팔꿈치 완전히 이렇게 쫙 피게 되면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피지 않고 살짝 구부린 상태의 긴장감을 항상 유지해 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섯 번째는 호흡을 원활하게 해야 하는데, 경험상 위로 올라갈 때 숨을 내쉬고 아래로 내려갈 때 숨을 들이마시는 게 수월합니다.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이 호흡 방식을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 잠시 동작을 멈추고 추가로 호흡을 해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푸시업을 실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푸시업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초급자 수준을 넘어서고 관절과 근육이 충분히 강화되어 있다면 가끔은 더 빠른 속도로 푸시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나 대부분의 푸시업은 비교적 천천히 해야 순수한 힘을 키우는데 효과적입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어느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반동에 의존하게 되는데, 반동을 반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받는 자극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인간의 관절은 격렬하게 움직이는 동작보다는 규칙적이고 부드러운 동작에 훨씬 잘 적응하기 때문에 순수한 힘을 키우고 부상을 예방하고 싶다면 가급적이면 천천히 푸시업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하나, 둘, 스톱. 1초 정도 멈췄다가 하나, 둘, 스톱. 네, 쉽게 얘기하면 누워있는 갓난아기한테 뽀뽀하듯이 그렇게 머릿속에 이미징을 하면서 동작을 하면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푸시업을 하실 때 손바닥을 바닥에 붙인 채 손바닥 전체로 그 바닥을 밀어내듯이, 이렇게 손바닥을 붙인 채 손바닥 전체로 바닥을 밀어내듯이 내 체중과 힘을 분산시켜서 실행하는 게 좋은데, 다만 손목 부상이 있는 분들은 손목이 이렇게 꺾이는 자세가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어요. 저도 젊을 때 군복무 시절에 여기 손목을 다쳐가지고 이렇게 꺾여서 힘을 가하게 되면 여기 손목이 꼭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찌릿찌릿거리고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가볍게 주먹을 쥐고 이렇게 푸시업을 하거나 주먹으로, 또는 푸시업 바나 여기 손목 아대 같은 또는 손목을 고정시켜주는 이렇게 보호대 같은 것을 착용하고 저는 많이 하는데요. 그런 손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몇 가지 제가 보조 도구들을 고정 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을 받아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죄수 운동법의 10단계 동작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1단계 월 푸시업입니다. 월 푸시업은 1단계인 만큼 가장 쉬운 방식의 푸시업인데 신체 건강한 사람이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정도 푸시업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활 치료 목적의 푸시업 동작들 가운데 하나로 부상에서 회복 중이거나 수술 후 치료 과정을 돕고 서서히 힘을 키우는 경우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팔꿈치, 손목, 어깨, 특히나 부상을 당하기 쉬워서 월 푸시업으로 이런 신체 부위의 운동량을 서서히 늘리고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시작 운동으로 아주 제격입니다. 벽을 마주보고 서서 두 발을 나란히 모으고 손바닥을 벽에 이렇게 붙입니다. 자, 이것이 준비 자세. 그리고 양 팔은 곧게 펴서 어깨 너비 간격으로 벌리고 양손에 미치는 가슴 높이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 다음 이마가 벽에 살짝 닿을 때까지 양쪽 어깨와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내려가고, 네, 여기까지. 이게 마무리 자세고, 그리고 손으로 벽을 누르면서 양팔을 펴면서 시작 자세로 돌아가서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합니다. 신체 장애가 있거나 심하게 다치거나 아픈 게 아니라면 모두 월 푸시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부상이나 수술에서 회복 중이라면 재활하는 동안 몸에서 약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 좋은 테스트 중에 하나인 셈이죠. 초보자는 10회 1세트, 그리고 중급자는 25회 2세트, 상급자는 50회 3세트를 시행하는데 상급자 수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면 2단계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2단계는 인클라인 푸시업입니다. 누르는 각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몸무게가 상체 근육에 더 많이 실린다는 의미입니다. 인클라인 푸시업은 5단계 풀 푸시업에 비해 훨씬 쉽습니다. 재활 운동을 하거나 초보자가 서서히 운동을 시작할 때 효과적입니다. 먼저 우선 책상이나 키가 큰 의자, 작업대, 주방 조리대, 낮은 벽, 단단한 펜스같이 골반 높이 정도 오는 튼튼한 물건을 찾아서 두 발은 이렇게 나란히 모으고 몸을 정렬한 자세에서 두 팔을 곧게 펴고 어깨 너비 간격으로 벌린 다음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양손으로 책상을 잡습니다. 자, 여기 영상에 보이시는 대로 이게 준비 자세입니다. 다리는 모으고 양팔은 펴고, 자, 높이는 골반 높이, 자, 일직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이것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으면 양쪽 팔꿈치와 어깨를 구부려서 상체가 물건 윗부분에 닿을 때까지 몸을 천천히 낮춥니다. 물건의 높이가 자신의 몸 중간쯤에 이렇게 닿았다면 아마 바닥과 몸이 이루는 각도가 45도 정도가 될 겁니다. 자, 보시죠. 하나, 둘, 네. 지금 시범 보이는 영상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천천히 하면 더 천천히 할수록 그 효과는 더 극대화되니까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않게 천천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체가 몸 여기 물건에 이렇게 닿았다면 아마 이 각도가 45도 정도 되면 아주 적정한 자세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하시면, 꼭 45도가 안 되더라도 상체에 실리는 무게를 조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높이의 동작을 하실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그렇게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45도 각도를 유지한 채 초급 수준의 횟수를 실시할 수 없다면 몸을 더 세워서 각도를 높여도 되고요. 계단 앞에서 적당한 높이의 계단을 잡고 푸시업 자세를 취한 다음에 한 계단씩 내려오면서 점점 더 어려운 각도로 연습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초보자한테는 아주 좋은 연습 방법이 될 겁니다. 초보자는 10회 1세트, 그리고 중급자는 20회 2세트, 상급자는 40회 3세트 정도 시행하고 상급자 수준이 수월해지면은 3단계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3단계 릴링 푸시업. 릴링 푸시업은 초보자가 마스터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인데요. 바닥에서 실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유형의 푸시업을 앞서 살펴본 그 서서 하는 두 가지 푸시업 동작과 뒤에서 소개하는 더 어려운 단계의 푸시업 동작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푸시업입니다. 풀 푸시업을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상체에 힘이 부족한 탓에 릴링 푸시업은 그 여성들이 하는 경우가 많지만 남성들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저도 이 3단계 릴링 푸시업을 상급자 단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상당한 운동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상급자 수준의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 다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과체중이거나 몸 상태가 좋지 못한 사람이 시작하기에 굉장히 더없이 좋고 더 어려운 푸시업 동작을 시도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준비 운동으로도 좋습니다. 자, 하는 방법은 일단 두 발을 나란히 모으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양손바닥을 앞쪽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네, 이렇게 바닥을 내려놓고 그리고 양팔을 곧게 펴고 어깨 너비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슴과 일직선상에 오게 합니다. 자, 이렇게 곧게 펴고 가슴과 일직선상에, 네, 다리는 모으고, 네, 무릎은 바닥에.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양쪽 발목을 서로 이제 교차시켜주고, 엉덩이 교차시켜도 좋고, 교차시키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시범 영상처럼 이렇게 발을 굳이 교차시키지 않으셔도 불편하지 않다면 상관없고, 교차시키는 게 편하신 분들은 교차시켜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몸통, 머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면 준비 자세가 끝납니다. 엉덩이, 몸통, 머리 일직선으로 이렇게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자세가 끝났다면 무릎을 중심축으로 해서 가슴이 손등에 닿을 정도로 양쪽 어깨와 팔꿈치를 구부립니다. 천천히 잠시 멈췄다가 바닥을 누르듯 몸을 일으켜 시작 자세로 돌아간 뒤 동작을 계속 반복해주면 됩니다. 네, 이 동작도 역시나 아주 천천히 합니다. 릴링 푸시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절 가동 범위를 줄여주면 되는데 손등 높이까지 꼭 내려가지 말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관절 가동 범위 내에서 동작의 횟수를 20회 정도까지 늘리는 방법으로 연습합니다. 손등 높이까지 내려갈 수 있을 때까지 횟수는 그대로 유지한 채 내려가는 정도를 조금씩 조절해주면 됩니다. 초보자는 10회 1세트, 중급자는 15회 2세트, 상급자는 30회 3세트를 수행하고 상급자 수준이 수월해지면 4단계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4단계 하프 푸시업. 하프 푸시업은 정확한 자세를 마스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래로 내려갈 때 엉덩이를 위로 올리는 잘못된 자세로 푸시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허리랑 척추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프 푸시업은 허리와 척추를 단련시켜서 골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게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골반, 허리, 척추 이 부위를 아주 중점적으로 연습을 신경 쓰면서 하시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준비 자세는 양손은 가슴 윗부분 바로 아래에 놓고 두 발과 다리는 나란히 모은 상태로 엎드립니다. 몸을 지탱하는 근육을 단단히 조여서 등과 엉덩이, 다리의 위치를 고정시킵니다. 양팔을 곧게 편 자세에서 팔꿈치가 적당한 각도가 되거나 곧게 편 팔의 절반 높이에 올 때까지 몸을 낮춰줍니다. 내려갈 정도를 한정하기 위해서 농구공이나 축구공 등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이 골반 바로 아래 오도록 놓고 푸시업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골반 아래 오도록 놓고 푸시업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골반이 공에 살짝 닿을 때까지 양쪽 어깨와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내려가고 내려간 자세가 올바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공에 딱 닿을 때까지만 내려가면 이 자세가 올바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잠시 멈췄다가 시작 자세로 되돌아가 동작을 반복해주면 됩니다. 하프 푸시업을 할 수 없다면 올바른 자세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내려가는 각도를 조절해 봅니다. 이때는 농구공을 골반이 아닌 무릎 아래로 옮겨서 동작을 실시합니다. 무릎이 공에 닿을 때까지 양팔을 구부려서 몸을 낮추면 하프 푸시업보다 쉬운 쿼터 푸시업과 비슷한 동작이 되니까 쿼터 푸시업을 10회 이상 할 수 있게 된 다음에 공을 골반 쪽으로 매번 조금씩 옮겨가면서 푸시업 단계를 올려줍니다. 역시나 하프 푸시업도 초보자 기준 8회 1세트, 그리고 중급자는 12회 2세트, 상급자는 25회 2세트를 실시하면 되고 상급자 기준 수월하게 상급자 기준 수행하실 수 있다면 다음 6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5단계 풀 푸시업.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고 전통적인 푸시업 동작입니다. 대부분 푸시업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푸시업이 풀 푸시업입니다. 풀 푸시업은 팔, 가슴, 견갑대를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탁월한 상체 운동인데요. 하지만 결코 가장 어려운 푸시업 동작은 아닙니다. 난이도 면에서는 10단계 중 5단계니까요. 자, 양손을 어깨 너비 간격으로 벌려 가슴 윗부분 아래에 오도록 하고 양팔은 곧게 펴니다. 두 발과 다리는 나란히 모은 상태로 엎드리고 이때 엉덩이와 척추가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준비 자세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이 되게요. 다리는 모아주고 팔은 가슴 아래쪽으로 일직선이 되게끔.
자세를 취해주시면 아주 완벽한 자세입니다. 자, 흉골이 바닥에 댄 주먹 높이 정도 내려올 때까지, 쉽게 말하면 이렇게 공 같은 거, 테니스공이나 야구공 같은 거 하나 놓고 가슴 아래에 놓고 하시면 아주 정확하게 내 자세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기가 쉬우니까요. 이렇게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양쪽 어깨 흉골이 바닥에 댄 주먹 높이 정도 내려올 때까지 양쪽 어깨와 팔꿈치를 구부리고, 혼자서 훈련하는 경우 몸이 항상 알맞은 높이까지 내려가도록 하려면 가슴 바로 아래에 야구공이나 테니스공을 놓고 연습을 합니다. 가슴이 공에 닿으면 멈추고 다시 몸을 밀어 올려 준비 자세로 되돌아간 후 반복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풀 푸시업을 제대로 못합니다. 크고 힘이 센 사람들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류에 속한다면 농구공을 이용한 하프 푸시업 단계로 되돌아가서 횟수는 유지한 채 하프 푸시업을 할 때마다 농구공을 조금씩 몸 위쪽으로 옮기면서 양팔을 곧게 편 자세에서 턱이 농구공에 닿을 정도로 팔꿈치를 굽혀 몸을 낮출 수 있다면 풀 푸시업을 다시 시도해보면 됩니다. 초보자는 5회 1세트, 중급자는 10회 2세트, 상급자는 20회 2세트를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되면 다음 6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6단계 클로즈 푸시업. 클로즈 푸시업은 푸시업 시리즈에서 아주 중요한 동작인데, 디클라인 푸시업 같은 화려한 동작에 밀리는 일이 흔합니다. 클로즈 푸시업은 한 손 푸시업을 마스터할 때 도움되는 필수 동작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꿈치를 완전히 구부린 낮은 자세에서 힘을 주며 몸을 다시 올리는 동작이 어려워서 한 손 푸시업을 버거워합니다. 적당한 각도 이상으로 팔을 구부리기에는 팔꿈치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클로즈 푸시업은 양손의 위치 때문에 풀 푸시업을 할 때보다 몸을 내리는 동작에서 자연스럽게 팔꿈치를 훨씬 더 많이 구부려야 하는데요. 팔꿈치를 많이 구부리면 삼두근이 단련되고 손목 힘줄과 팔꿈치 힘줄이 튼튼해집니다. 클로즈 푸시업이 익숙해지면 나중에 한 손 푸시업이 훨씬 할만하다고 느껴질 겁니다. 준비는 2단계 풀 푸시업 준비 자세를 취하면서 양손이 이렇게 서로 맞닿게 합니다. 양손이 서로 맞닿게 준비해 주시고, 양손을 서로 겹치거나 엄지나 검지로 삼각형 모양을 굳이 이렇게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양손의 위치를 서로 가까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검지 끝이 맞닿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무튼 가까이 해주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풀 푸시업 자세를 취하면서 몸이 역시나 일직선이 되게끔 해주시고, 자, 양팔을 곧게 편 자세에서 가슴이 손등에 살짝 닿을 때까지 몸을 내립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역시 천천히 아기에게 뽀뽀하듯이 천천히 내려서 살짝 멈췄다가 다시 바닥을 밀면서 시작 자세로 돌아와서 반복해주면 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양손이 서로 닿은 채 클로즈 푸시업을 할 수 없다면 바로 풀 푸시업 단계로 되돌아가 반복 횟수를 늘린 채 양손의 위치를 서로 가까이 옮기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마 처음에는 조금 어렵고 버거울 겁니다. 역시 클로즈 푸시업도 초보자는 5회 1세트, 중급자 10회 2세트, 상급자 20회 2세트 기준이고요. 상급자를 기준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되면 다음 7단계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7단계 비대칭 푸시업.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인데요. 양손 푸시업에서 한 손 푸시업으로 넘어가기 위한 상급 푸시업 시리즈 가운데 아주 첫 번째 동작입니다. 농구공 대신에 이 벽돌이나 콘크리트 블록처럼 안정감 있는 물건을 이용할 수 있지만 공이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아무래도 공이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평상시 거의 사용하지 않는 회전근개 근육을 자극하면서 더 강도가 높은 동작을 감안해서 회전근개까지 단련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을 이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제일 추천드립니다. 준비는 일반적인 푸시업 자세를 취하는데 양 발은 모으고 등, 엉덩이, 다리는 일직선이 되도록 맞추고 양 팔은 곧게 편 채 양 손바닥은 가슴 윗부분 아래 바닥에 놓습니다. 한쪽 팔로 단단히 몸을 지탱한 채 반대편 팔의 손은 농구공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보이시죠? 한 손은 농구공, 한 손은 가슴 아래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역시나 일직선, 다리는 최대한 모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 단계부터는 시범을 보여주는 배우도 상당히 좀 고난이도의 동작이다 보니까 좀 무리가 있어요. 간혹 자세가 완벽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 푸시업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는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가고 우리 가슴
근육에 상당히 굉장한 부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적인 자세를 위해서 양손 양쪽 어깨 바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준비 자세입니다. 몸의 균형을 잡으면 양손에 자신의 몸무게가 고르게 분산되도록 노력하고, 처음에는 이 자세가 쉽지 않겠지만 끈기 있게 한번 버텨보세요. 농구공에 올린 손에 가슴이 닿을 때까지 양쪽 팔꿈치 어깨도 구부립니다. 잠깐 멈췄다가 다시 밀면서 시작 자세로 돌아오면 됩니다. 클로즈 푸시업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비대칭 푸시업을 자신있게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셈입니다. 처음 시도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힘이 부족하기보다는 신체 조정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대칭 푸시업이 버거울 경우 잘 움직이는 농구공보다 안정감 있는 물건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초보자는 한쪽 팔당 5회 1세트, 중급자는 역시나 한쪽 팔당 10회 2세트, 상급자 20회 2세트 이렇게 수행하고 어느 정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그 다음 8단계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8단계 한손 하프 푸시업. 한손 하프 푸시업은 양쪽 양측 운동에서 편측 운동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한손 풀 푸시업을 마스터하는데 필요한 균형 감각과 자세 잡는 법을 배우는 중요한 동작입니다. 한쪽 팔다리로만 움직이는 힘을 전달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 동작에 대비해서 손, 손목, 어깨 관절을 단련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한손 하프 푸시업은 푸시업 시리즈에서 꼭 필요한 동작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터해야 합니다. 4단계에서 설명한 것처럼 골반 아래에 농구공이 오도록 해서 한손 푸시업 시작 자세를 취하고, 한쪽 팔은 곧게 편 상태에서 손은 흉골 아래 바닥에 놓고 나머지 팔은 등 허리에 놓습니다. 자, 보시죠. 가슴 아래에 손을 지탱해주고 한 손으로 버텨줍니다. 자, 벌써 난이도가 올라가죠. 자, 항상 몸은 일직선, 다리는 모아주시고요. 팔은 가슴 아래에 정확하게 지지해주고, 이 공은 골반 아래에 닿을 수 있게끔 준비 자세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골반이 농구공 위쪽에 닿을 때까지 어깨와 팔꿈치를 구부리고, 이것이 마무리 자세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바닥을 밀듯이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삼두근이 약하면 몸이 움직일 때 몸통을 비트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시범 보여주시는 요 배우분도 몸이 좀 비틀어지죠. 이렇게.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완벽하게 하기에는 굉장한 근력과 균형 감각, 모든 신체 밸런스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초보자는 이 동작도 따라하지 못할 겁니다. 요거는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진짜 우리 찐 흑형들은 몸이 절대 틀어지지 않죠. 다만 지금 이렇게 다리를, 이분은 다리를 이렇게 넓게, 보폭 스탠스를 넓게 벌려서 하시는데, 이거는 솔직히 이것도 완벽한 동작은 아닙니다. 다리가 모아져야 완벽한 자세가 되겠죠. 다리가 모아지면 어디에 힘이 들어갈지 상상만 해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척추, 허리, 엉덩이, 둔근, 그리고 허벅지, 종아리까지 몸에 전신 힘이 다 필요할 겁니다. 그만큼 근력도 받쳐줘야 될 거고 밸런스도 잡혀 있어야겠죠. 절대 몸통을 비틀지 말고 전신을 곧게 뻗은 상태로 유지하는 게 모든 푸시업 동작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한손 하프 푸시업을 할 수 없다면 무릎 아래에 공을 놓은 채 한손 쿼터 푸시업으로 시작합니다. 4단계 하프 푸시업을 참고해서 시간을 두고 공을 몸 위쪽으로 옮기면서 관절 가동 범위를 점차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역시나 초보자는 한쪽 팔 기준 5회 1세트, 중급자는 10회 2세트, 상급자는 20회 2세트. 한쪽 팔 기준이니까 양쪽 팔 다 하셔야 돼요. 상급자 기준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9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9단계 레버 푸시업. 레버 푸시업은 푸시업 시리즈에서 두 번째로 난이도가 높은 단계인 만큼 올바른 자세로 했을 때 한손 푸시업에 버금갈 정도로 어렵습니다. 안정적인 자세로 농구공을 멀리 보내야 하기 때문에 농구공 위에 놓은 팔은 거의 힘을 쓰지 못하는데요. 그 때문에 바닥을 짚은 팔에 어쩔 수 없이 힘이 전달이 거의 다 간다고 보시면 돼요. 한손 푸시업을 할 때 몸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힘이 없다면 다시 레버 푸시업을 실시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준비 자세, 푸시업 시작 자세를 취합니다. 몸을 일직선으로 만들고 양 발로 몸을 지탱한 다음에 흉골 바로 아래에 가슴 바로 아래에 한 손을 놓습니다. 나머지 한 손은 몸 옆에 있는 농구공 위에 놓습니다. 농구공 위에 손바닥을 놓은 채로 팔을 가능한 한 멀리 뻗습니다.
이때 양팔은 모두 곧게 펴야 합니다. 이것이 준비 자세입니다. 벌써 보기만 해도 힘들어 보이죠? 자, 몸을 긴장한 채로 가슴이 바닥을 짚고 있는 손등 높이에 올 때까지 서서히 내려갑니다. 혼자서 운동한다면 풀푸시업 경우처럼 야구공이나 테니스공 이용해서 그 가슴 쪽에 놓고 내려가는 정도를 확인하면 되겠죠. 몸을 낮추면 농구공이 몸 옆으로 더 멀어지게 되는데 내려가서 잠깐 멈춘 다음에 온몸을 밀듯이 들어 올립니다. 네, 무게 중심 때문에 팔을 곧게 밖으로 편 상태로 힘을 세게 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레버 푸시업 동작을 쉽게 하려면 농구공 위에 올린 팔에 팔꿈치를 구부려서 농구공을 몸에 가깝게 붙이고 하셔도 되는데, 그렇다고 지나치게 몸 쪽으로 가깝게 붙여서 몸 아래로 끌고 오면 7단계 비대칭 푸시업 동작으로 바뀌니까 농구공 위에 놓인 팔을 곧게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몸 바깥쪽으로 편 상태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서서히 공을 몸에서 멀리 보내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역시 초보자 기준 5회 1세트, 역시나 한쪽 발 기준입니다. 중급자 기준 10회 2세트, 상급자 기준 20회 2세트를 원활하게 수행하실 수 있다면 대망의 최종 라운드 10단계 한손 푸시업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10단계 한손 푸시업, 나무랄 데 없는 자세로 실시하는 한손 푸시업은 가슴과 팔꿈치의 힘을 판단한 척도이며 인상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는 동작이죠. 많은 선수들이 한손 푸시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직접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 푸시업 동작은 잘못된 자세로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시범 조교도 이렇게 완벽한 자세로 시범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고난도의 동작이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한 연습과 훈련하시고 꼭 올바른 정자세로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한손 푸시업의 마스터가 돼서 오리지널이 우리 한번 돼봅시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몸 바로 앞쪽으로 한 손을 뻗어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습니다. 두 다리는 발가락을 지탱하면서 곧게 펴질 때까지 뒤로 쭉 뻗고 척추와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몸무게가 몸 옆이나 몸 앞쪽에 실리지 않고 가슴 아래에 몸을 지탱하고 있는 팔에 온전히 실리게 하고, 자세가 안정되면 지탱하지 않는 팔을 등허리에 붙입니다. 그리고 몸의 긴장을 유지한 채 턱이 바닥에서 주먹 하나 정도 높이에 올 때까지 어깨와 팔꿈치를 구부리며 자세를 낮춥니다. 잠깐 멈춘 다음 바닥을 다시 밀면서 시작 자세로 돌아갑니다. 레버 푸시업을 마스터했다면 한손 푸시업이 결코 겁먹을 동작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자세로 한손 푸시업을 5회 실시하는 것이 버겁다면 9단계로 돌아가서 완벽한 자세로 레버 푸시업을 20회 실시할 수 있도록 연습합니다. 레버 푸시업 20회는 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한손 푸시업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레버 푸시업을 30회 실시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한 뒤에 한손 푸시업에 도전해 봅니다. 역시 초보자 기준 한쪽 팔당 5회 1세트, 중급자 10회 2세트, 그 이상으로는 이제 상급자가 없어요. 최상급자 기준 한 손으로 한손 푸시업을 한쪽 팔로 100회 1세트 하실 수 있을 때까지 무한정 계속 해주십니다.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힘과 근육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상상만으로도 벌써 벅차네요. 오늘 준비한 푸시업에 대한 소개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우리 집에서 약골이 강골로 좀 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